추미애 전 장관, 요즘에 뭐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장관에서 당시에 추윤 갈등 때 물러나 달라고 했다. 한마디로 나는 쫓겨났다. 이런 폭로를 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기회주의자다였다라고 얘기했는 것이 그 관련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왔다는 점에서 정철승 변호사가 네, 얘기한 맞습니다. 거죠. 그렇다는 점에서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차기 총선에 있어서 민주당의 어떤 공천권은 이 친문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라고 하는 하면서 이재명 대표 쪽에 줄을 서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주된 얘기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엔 간디에 비유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뭐 추미애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자기의 정치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와 같은 것이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논란을 훨씬 더 지금 키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년에 민주당으로부터 그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나름대로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어떤 민주당의 구도 하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계속 지속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추미애 대표 전 장관의 어떤 정치적 운명도 저는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난 쫓겨났다. 이런 얘기하면서 존재감을 키운 거는 맞는데 이런 전략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전체 총선에 도움이 되는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개인 추미애로서는 항변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추윤 갈등이 이른바 최고조에 올랐을 때 청와대도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이슈를 장기화로 가져가는 건 어려우니 사실상 경질이 있었다는 건데 지금 추윤 갈등의 최고점에 달했던 이유는 징계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관련한 행정소송을 보면 지금 뭐 항소심 재판 중이긴 한데요. 1심 재판부가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징계 대부분, 그러니까 정치적인 중립성 훼손을 했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징계가 정당했다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그 당시에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지금에 와서 항변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전 장관도 지내고 전 대표도 지내고 상당히 정치 고수인 추미애 전 장관이 단순히 억울함을 풀려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걸 노린 거라고 보십니까? 정치적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총선에 대한 의지를 감추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죠. 출마를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출마 여부에 대해 물었을 때 부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 출마할 수 있을 것인가? 신당에 결합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출마할 것인가? 지금 공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공천이 순항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실제로 공천까지 받는 게 어렵다면 뭔가 다른 정치적인 길을 모색할 때 존재감을 그 맥락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당 언급하셔서 가능성 높은 거예요? 일단 결합 여부는 그리고 신당 자체가 어느 정도로의 윤곽을 띄고 정말 가시화할지는 지금 가늠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여러 형태로 뭐 민주당에서 분파가 될지 아니면 이른바 금태섭 의원 당과 관련해서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인지는 정말 다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원래 지역구가 광진을이니까 지금 고민정 의원이 있는 지역구잖아요. 그럼 만약에 나 광진으로 나가겠다 할 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고민정 의원이 누굽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 아니었습니까? 결국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에서 공천권을 쥔 것은 이른바 이재명 대표이고 그럼 이재명 대표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이재명 대표 쪽에 줄을 서는 것이 추미애 전 장관으로서는 공천받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결국 현재 이제 민주당 룰 같은 경우에는 현역이라 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 당내의 경선이나 이런 것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의 좀 더 그 긴밀한 관계를 가질 때에 본인의 어떤 존재감과 내지는 현재의 어떤 적어도 이재명의 민주당 이 시스템 하에서는 공천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민정 의원 자체보다는 그 뒤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움으로써 민주당의 현재의 지지자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 결국 저희가 봤을 때는 다른 곳이 아니고 민주당의 지금 광진구에서의 추가적인 출마 저는 분명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고민정 의원 긴장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끝으로요. 추미애 전 장관이 이렇게 이제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야당의 선명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뭐 총선 전략에는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추미애 전 장관의 어떤 지금 현재의 정치적 위상, 과연 그것이 예전에 있었던 그 민주당 당 대표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추었는지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의문인데요. 결국 추미애 장관이 그 장관직에서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좌충우돌 그런 모습이 큰 정치인으로서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지나치게 어떤 아집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연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본인의 어떤 역량 또 새로운 어떤 그 조금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다고 하면은 과연 그 내년에 그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는 본인의 어떤 역량과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쇼잉을 넘어서 실력에 달려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